출산을 맞춤 분만법이라고 있는데 자연 분만 다 지금 자연 분만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연 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수련받을 때는 제왕절 교육 그러니까 반복 제왕절까지 둘째 제왕절까지 합쳐갖고 한 30%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90%밖에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내가 수련 받을 때 20대 산모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대 산모들이 중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골반의 탄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골반이 뭐 이렇게 그리고 동양인들은 골반이 되게 적어 골반이 적어요. 그래서 그 골반도 애기가 나왔기 때문에 골반 간의 어떤 연결 부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느슨해져야 된다.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생깁니다. 느슨해지는 것도 너무 느슨해지면 골반 통증도 같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돼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고생하는 산모도 가끔씩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자연분만 아까 가진통, 진통, 일기환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그 나눕니다. 1기가 자궁문이 확 다 열리는 시기까지. 2기까지는 자궁문이 완전 개대 후에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태반이 나올 때까지 3기. 그런 기준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나오겠죠. 대부분들은 뭐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분만 관리인데, 여기 보면은 애기가 내려오는 하강과 자궁문이 열리는 정도, 하강 속도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완만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궁문이 한 6cm 정도, 그 정도 열리니까 하강 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렇게 자궁문 열리는 속도도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 이렇게 이제 초기의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근데 5cm, 6cm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속도가 이제 확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마즈, 소플롤로지, 르바이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마즈 호흡법이라고 들어봤죠. 라마즈 호흡법. 소플롤로지, 뭐 르바이 같은 경우는 애기가 정서적 교감하면서 분만을 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접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애기의 호흡을 이제 좀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런 것들을 나만의 호흡을 통해서 하면서 르바이의 이제 분만을 이제 조용한 환경 속에서 애기의 이제 어떤 좋은 어떤 음악도 들으면서 아빠의 어떤 손잡음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아빠의 어떤 밴들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아빠의 교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 있게 우아하게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 통증이 이제 아까 지금 여기 뭐 5cm, 6cm 넘어가잖아요. 상당히 어떤 통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통 주사를 하긴 하는데 무통이 이제 블록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않으면은 병원이 떠나갈 정도 소리 지르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산모가 이제 좀 호흡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라마즈, 소플로의 르바이어만의 어떤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 남편의 정서적 교감, 그리고 애기와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분만을 이렇게 좀 준비해가면서 좀 편안하게 산모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애기를 놓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만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특수한 또 분만이 있죠. 근해 분만 있었고 뭐 수중 분만 그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중 분만 요즘 수중 분만 하는 데 거의 없죠. 욕조에다가 해가지고 뭐 애기를 낳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분만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욕조가 오물로 이렇게 덮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애가 나오면은 애가 대부분 폐렴이 걸려요.
그래서 애기가 이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욕조분만 거의 사라졌어요. 수정분만 거의 사라졌고, 그 내분만 그것도 좀 이렇게 자세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적으로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태초에 생길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분만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병적인 거 아니에요. 포유류가 이렇게 자신의 후손을 낳기 위한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란다.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난산이 있단 말이에요. 애가 못 나가서 이제 못 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학의 발달은 옛날 히포크라테스부터 어떻게 하면 산모의 사망을 줄이느냐, 산모가 태아의 사망을 줄이느냐가 옛날 그 히포크라테 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주된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뭐 요즘처럼 암 사망률이 어떻고 뭐 그런 건 암이 한번 걸려갖고 뭐 그렇게 자기들로 이제 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하나의 길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산모와 태아의 출산을 위해서 생기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게 다 이제 초점이 맞춰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의학이 이제 이게 세균도 마찬가지, 이게 손을 씻으면은 산모 사명률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그 전에는 손도 안 씻고 분만했다. 얘가 이제 그 분만을 했는데 손도 옆에 또 분만하니까 여기도 하고 산모들 전부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의사가 손을 씻으니까 사명이 확 줄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을 씻기 시작하고 이게 감염을 예방하는 거거나 그렇게 해서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학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경험을 통해서 측정되는 거예요. 무슨 뭐 자동차 옛날에 뭐 바퀴가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래서 의학적 요소는 내가 좀 다른 게 아니죠. 의학적 요소는 모르는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급발진을 자동차 회사에서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동차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1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하나의 테크놀로지 하나 쌓여.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은 안 돼요. 사람은 어느 존재가 있어 왔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손도 씻어보니까 뭐 감수성에 상용이 들어가더라. 이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거기다 과학이 가미된 것이 이제 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더 복합적인 어떤 그런 학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맞춤분만법에서 이제 분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시간이 깁니다. 초산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시간, 12시간 분만 일기부터 해가지고 2-3시간 합치면은 평균 14시간 있다 싶은데 이것보다 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도분만을 한다. 그 전에 약을 써가지고 유도분만 한다 이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렸죠. 초산모 같은 경우는 많이 걸려요. 경산모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좀 짧아지지만 이제 개인차가 많고. 그래서 이제 초산모 같은 경우는 여기 진행 과정을 이제 잘 보면서 진행이 잘 되는지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견뎌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지금도 이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나 그런 제가 수련 받을 때는 남편들이 분만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10몇 년 전부터 이제 남편들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우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내가 감동스럽더라. 우는데 내가 더 감동스러워갖고 그런 어떤 감성 있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진통관념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부인에 대해서 이제 교감을 하고 얼마나 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런 같이 잘 왔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만이라는 힘든 시간을 같이 이제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마음의 준비를 잘 하도록 하세요. 유도만 하게 되는 경우 태아에 문제가 있다거나 산모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들이 진통이 제대로 안 와서
자, 그럼 나들어가지고 예정일이 한 40주쯤 되는데, 보통은 유도분말 텍스트, 교과서에는 한 41주 넘으면은 유도분말을 권유를 해요. 뭐 그 전에 이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40주 가까이 되면 산모들이 이제 안달이 납니다. 배송이라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응? 몸도 힘들고, 골반도 북적지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밤에 자기도 불편하고, 응? 나오면 더 고생이다. 그나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응? 뱃속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지. 이제 바깥에 꺼내놓으면은, 응? 그때부터 더 고생이다. 너무 조각조각이 때 되면 다 나온단 말이죠. 단, 잘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라마즈, 호흡, 소프롤로지, 뭐 이런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인내심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키워야지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경막에 마취, 무통분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에피드랄을 이렇게.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뭐 블록이 잘 되면 상당히 어떤 아주 우아하게 이제 분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진통이 잘 안 와버린 경우가 있고, 초기에 해버리면 진통이 잘 안 와요. 진통이 죽어버립니다. 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좀 깝깝해지죠. 진통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야 되는데, 모든 거는 자연적인 상황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잘 오고, 그러면 진통이 유도만 해가지고 만드는 진통은 애기도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됐었대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골반의 자세거든요. 골반이 충분히 넓다 해도 애기가 약간 머리가 조금 각도가 좀 비틀다 이러면은 이 외경이, 직경이 더 커져가지고 애가 잘 안 나와. 애가 작아도.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맞달려 가지고는 조금씩 움직이기 좋단 말이죠. 움직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애가 이제 골반 속에 이제 자리 잡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산도와 애기가 나오는 어떤 애기의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불가피하게 외력, 뭐 유도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은 그 각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도만 같은 경우는 재앙결핵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유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양수가 줄어들고, 특히 지금 현대의 어떤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도 좋지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분만. 대부분의 상과적 문제는 분만에서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는 어떻게 하면 문제의 확률을 줄여야 되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재앙적인 대상만 하느냐, 재앙적이라 대상만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앙결핵가 80~90% 가까이 되는데, 정상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문제의 가능성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재앙결핵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통분만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발의 분만, 그리고 시각적 이런 거 분만을 하는데, 나는 산부인과 의사 하면 자기는 자기가 봤습니까? 물어본다. 첫에는 내가 못 봤어요. 첫에는 내가 공중보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 근무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에 진통이 걸려가지고 이제 외지에서 근무를 했거든, 부산 말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이제 분만한다고 봤는데, 둘째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그것도 내가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아니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근데 아픈 정도가 조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내진을 해봤더니 거의 전부 다 열리더라고요. 당직쌤이 있었는데, 당직쌤 깨우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제가 받아버렸어요. 둘째 같은 게 제가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 자기가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저기 태아를 배려하는 출산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나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이런 게 대해서 해가지고 태아 교감한다. 그 시각, 총각, 청각, 호흡 뭐 이런 것들 다 교감한다. 아주 그런데 생각만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이제 그렇게 좀 교감한다 생각하고 보는 거지. 꼭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러바이 운망관 같은 경우는 애기 태어나고 하는데 탯줄을 안 끊고 이제 애기 엄마한테 건네주기도 하는데 제왕절 같은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탯줄 안 끊고 바로 분만 올라가고 한 다음에 딱 이렇게 그 바로 옆에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탯줄을 이제 카팅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탯줄 카팅 하고 싶습니까? 네, 네. 뭐 기회 되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탯줄 카팅하면서 이제 뭐 애기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일종의 어떤 저기 정서적 과정이죠. 근데 이게 부부와 산모나 부부는 정서적 과정으로서 이렇게 잘 접근을 하는데 분만을 하고 있는 의사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응? 출혈이 없는지, 응? 어디 뭐 분만 과정 중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응? 산모 소변을 잘 보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정서 둘째치고 그거는 이제 부부끼리 누리는 거고 이런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 문제점 항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보고 있죠. 이게 제왕절개, 제왕절개라는 것은 뭐 자궁을 갈라서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기 머리를 꺼내고 분만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출산율이 줄어서 그러는데 옛날에 출산율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 이라면 제왕절개였어요. 지금 뭐 치질인지 뭔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줄으니까 이게 제왕절개가 높아도 수술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선택적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제왕절개를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경우를 딱 집어서 말아서 뭐 증상만 안 하면 다 제왕절개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가 꼭 지금도 다음에 또 나오는 응급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태아시험 곤란, 아두골반 불균형, 분만 진행 실패, 모성곤란증, 선택적 제왕절개 대상자가 진통이 있는 경우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응급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애기 상태가 안 좋거나 산모가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가끔씩. 그래 응급이 산부인과가 힘든 것이 산부인과가 요새 지원자가 잘 없거든요. 알다시피 지원자 잘 없는 것이 응급 있지.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지. 또 분만 과정 중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이제 지금 뭐 그걸 지원해 주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기 응급 산모들은 응급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24시간 저기 단기 스케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오고 있죠. 제왕성이 위험하다. 오늘 제왕절개 자연목과 안전하고 산모 태어나 문제 있는 경우는 가장 안전한 출산법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산모나 이 담당 의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한 경험하죠. 심혈을 기울여서 할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또 이게 불강해진 경우에 출혈이 뭐 자궁수축이 안 하고 출혈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 전원을 가가지고 자궁경 혈관을 갖다가 묶는 경우,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노관을 넣어가지고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절개나 분만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부인과는 산모가 어떤 출혈이라든지 소변 보는 거에 문제가 없이 다 이제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산부인과에서 하였던 기대고 희망이고 그렇게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언제라도 바로 된다.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다. 아까 밥 먹었는데 진통이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없다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산모의 금식 기간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어느 정도 지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당장 얘가 상태가 안 좋으면 금식이고 뭐 그렇게 바로 해야죠. 그런 상황,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장기가 모유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죠. 모유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가 한 다음에 뭐 조금 항생제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게 항생제가 뭐예요? 엔티바이오틱스. 그래서 이제 세포 기능을 좀 다운시킨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거 좀 쓰다 보면은 기운이 좀 깔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항생제 쓰는 동안에는 좀 모유수유 갖다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잘 나오면은 지금 요새 쓰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당히 뭐 심각하게 애기한테도 영향 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신 중 커피, 셀프 질문인데. 커피 요즘 많이 마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커피 콜라에 있는 카페인이 23 정도 되고 임신부는 1 카페인 섭취량이 300mg가 이하니까 뭐 캔커피 일단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중은 얼마나 늘면 되는가요? 이렇게 체중이 근데 임신 중에 나 임신 중에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산모 잘 먹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체중 늘잖아요, 산모. 애기 놓고 나면 잘 빠져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이어트 경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신한 산모 이제 뭐 약 같은 거 처방해가지고 살 빼는데 임신한 산모 좋아한단 말이에요. 출산한 산모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모 때는 산모 얼굴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둥글둥글하게 뭐 이렇게. 거품마시에 누워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들은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과잉하게 먹으라 소리가 아니고 영양을 골고루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과일도 예쁜 것을, 고기도 질이 좋은 것을, 음식이 신선한 것을, 야채도 신선한 것, 그런 걸 먹으라고 하지 뭐 이것저것 통닭시켜서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챙겨서 먹어라 말이에요. 임신 중 철분 복용 시기는 뭐 보통 20주 넘으면 철분 복용하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를 한 여성들, 생리량이 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신 전부터 빈혈이 있는 경우가 있다. 12 이상이면, 혈색소 12 이상이면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 10m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철분제 먹고 임신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년 중 2~3달 정도는 철분제 먹는 게 좋아. 뭐 그리고 고기도 좀 잘 먹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분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것이고 20주가 아니더라도 철분 빈혈이 있으면은 임신 초기부터 이제 철분제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철분제는 뭐 차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사 후 2시간 이후 복용하고 섬유소나 해조류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 목욕탕 가도 되나요? 목욕탕은 특별히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신 중 부부관계 해도 괜찮나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라든지 전치태와 조기진통 이런 경우 있으면 부부관계를 금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충분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신 중 비행기 타도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항공사마다 뭐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진통이 되면 안 되니까 뭐랄까 이제 소변색 갖고 오라고 하죠, 그죠? 그러고 이제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할 때 산모가 엑스레이 제하고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엑스레이 검색 통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소변서 같은 것도 여행 중에 끊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현부절개 꼭 해야 되나? 이거 지금까지 계속 잘 하고 있는데 현부절개를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한국 사람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해운 절개할 때 이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까 골반 상태가 그 코카시안처럼 그렇게 늙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절개를 이렇게 뭐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지연되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회원부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찢어져 버리면 참 저기 꼬매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린한 운드를 만들어서 클린하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할 필요 없는 경우, 내가 좀 작아서 잘 나오는 경우에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임신총이 이제 수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기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가 이제 경험했던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거 오늘 와가지고 내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은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예. 그 나이 때문에 그 위험도 네. 이쁘게 연산하는 소방차가 있어요. 그 이제 교과서적 이야기하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 자연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35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35세 이상의 경우는 그런 위험도 그 확률보다 높으면 고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그 검사 의뢰를 보내면은 다 결과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따른 고위험이라고 합니다. 수치상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진료 보면서 나이가 그래도 수치는 괜찮으니까 검사 굳이 추가 검사 하지 말고 있읍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병원에 근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일단은 구하죠. 선택을 산모한테 맡기죠. 산모한테 맡겨갖고 산모가 해보겠다 이러면은 하는 거고, 산모가 별로라고 그렇게 맡기지 않는다 이러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기 진료보는 입장에서는 검사를 권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 35세 이상의 산모가 이리 많은데 너무 니프티 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모 혈액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35세 옛날에는 35세 다 양수 검사했어요. 양수 검사. 지금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니프티 검사 정도는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알고 싶다. 그 상관없다. 물론 이게 태아 염색체 검사를 전혀 이런 프로그램을 전혀 검사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기 신념이라든지 어떤 자기 하느님이 주신 생명인데 고맙게 받아야지 이렇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 철학이고 개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이게 이제 어떤 산정검사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본인이 받아들여서 검사했다는 니프티 검사 정도는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또 다른 어떤 혹시 남편분 질문 없습니까? 입관약을 31주에 넣고 있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그 자체가 피록신이 그렇게 태양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시 안 생기게 남편 좀 잘하세요. 그게 안 좋겠네요. 약보다도. 네. 또 양수가 샌다거나 터졌다는 게 분기운이랑 어떤 차이가?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 이제 의학적으로도 진료본 입장에서는 그걸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파이브라이팅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해가지고 압력킥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질내의 산도가 변해. 질내 산도 약간 상승이거든요. 약간 상승인데 그 양수는 중성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희석이 되면서 알칼리성이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칼리한테 이게 양수 물론 펑펑펑 나오면은 그 양수를 봐야죠. 애매하다 이게.
위험물인지 뭔가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검사들, 감별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아, 그걸로도 애매하다 이러면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만삭도 안 해갖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러면 시간 두고 보고 나한테 됐으니까 유도만 또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 유도리 있게 이제 진행하는데 20주 중후반대가 중반에 이러면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밀하게 진짜 약소 터인지 안 터인지 그것까지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시간을 두고 초파 보고 일단 질레산도 체크하고 암염키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또 네. 저는 이제 28주에 있는데 네. 성이 있으면 네. 하면 남편 잘 얘기해요. 알겠고 필수 첫 번째 남편 알겠고 손발이 붓고 그런 것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밑으로 쏠리는 것들은 자연적인 발 같은 게 붓는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손이 붓고 얼굴 붓고 이런 것들은 뭔가 붓기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심하면은 임신 중독증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붓고 쉬니까 괜찮더라. 그 혈압도 괜찮더라. 이러면 일관성이 그런 것들 일관성이고 많이 쉬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제 손이 붓고 붓기 때문에 몸이 무겁더라. 자고 했더니 몸이 너무 무겁더라. 머리 두통도 있고 임신 중독증하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체크해 혈압 같은 체크해보고 단백뇨가 심하면 단백뇨가 빠지는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다리 눌러가지고 피팅이 되면 안 해가지고 손가락 눌렀는데 자국이 안 올라오고 있더라. 이런 거 그런 것들 체크해. 임신 중독증도 옛날에 수입 받을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임신 중독증이 많이 줄었어요. 심한 임신 중독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거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80년대, 그런 90년대 다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질문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넋은 많이 드시나? 시간이 들었는데 이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임신한 자체가 보면 굉장히 축복이고 여러분들한테 신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에서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뱃속에 생명을 이렇게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축복을 알고 아주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임신 과정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